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근데요, 황동문 교수는 성공이 무슨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괜히 좀 불안하고 걱정할 거 없나? 자꾸 찾게 되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뇌에 아주 깊숙이 프로그래밍된 일종의 본능이라는 거죠. 딱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사자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항상 주변을 경계하던 사슴. 바로 그런 사슴처럼 우리 조상들도 늘 불안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우리 주변에 사자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생존 본능은 그대로 남아서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을 갉아먹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본능,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뇌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생각의 차이, 이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어떤 거대한 우주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뇌를 어떻게 성공에 맞게 바꿀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걱정을 생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뇌가 왜 본능적으로 산만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핵심은 바로 우리 뇌가 지루함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데 있어요. 뭐랄까 일종의 지루함 공포증 같은 거죠. 아무 자극 없이 텅 빈 상태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로 불안 스위치를 탁 켜버립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뇌가 일단 불안해지면요, 우리는 그 불편한 느낌을 피하려고 뭐든 하려고 해요. 그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자극적인 영상들 찾아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항상 가장 저항이 적고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생각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생이 딱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뇌가 원하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극에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다른 길, 더 힘든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웨 교수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죠. 바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역시 난 머리가 안 되나 봐. 이렇게 내 능력 탓을 하는 게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반면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나? 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인 거죠. 여기에 앤졸라 더크워스 교수의 그릿이라는 개념을 더하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그릿은 성장 마인드셋에 끈기를 더한 건데요. 성공 공식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이 아니라 노력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재능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주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고 성공은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거대하고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들어보셨나요? 물리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법칙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가 우리 방이죠. 애써서 깨끗하게 치워놔도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지저분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우리 인간의 본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항이 가장 적은 길, 가장 확률이 높은 길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엔트로피를 따르는 내리막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책을 읽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훨씬 쉽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소비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이게 다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성공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공이란 본질적으로 이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모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건요.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아주 부자연스럽고 확률 낮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든 오르막길을 어떻게 올라야 할까요? 심지어 그걸 즐기면서 올라갈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 안에 그 해답이 숨어 있어요. 바로 뇌의 보상회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오르막길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낑낑대고 올라가서 마침내 정상에 딱 섰을 때 그 엄청난 쾌감과 성취감. 우리 뇌는 그때 느낀 쾌감과 오르막길의 고통을 저울질합니다. 근데 정상에서의 쾌감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힘들었던 기억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이제 그 힘든 오르막길 자체를 즐거운 보상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뇌가 재설계되는 거죠. 힘든 일에서 쾌감을 느끼는 뇌로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도구, 바로 걱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걱정하는 걸 생각하는 거라고 믿는 거죠. 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밤새 고민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걱정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비유하자면 걱정은 문제 해결이라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막상 엑셀을 밟으려고 하면 동시에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 상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해요. 우리가 막 걱정을 할 때는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각성은 되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창의력 창고, 즉 장기 기억으로 가는 문을 꽉 잠가버려요. 반면에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생각을 할 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장기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온갖 아이디어를 꺼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역설적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힘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거리를 두는 거죠.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그렇게 뇌가 편안하게 이완할 시간을 주면 뇌가 알아서 장기 기억 속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슬로우 싱킹의 놀라운 힘입니다. 13시간 반, 하루예요. 이게 어떤 학생이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공부한 평균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걸 어떻게 고통스럽게 참아내겠어요? 불가능하죠? 비결은 바로 슬로우 싱킹을 통해 공부에 완전히 빠져드는 몰입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에게 공부는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재밌는 놀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 지점에서 황농문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되고 질서 정연한 문명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스스로의 머릿속 엔트로피를 낮추지 못하면, 즉 내 생각과 삶의 질서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위대한 문명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문명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질서를 세우고 스스로 주인이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를 구해줄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에서 행복과 삶의 의미까지 찾아주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